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한국에게 부실 공장을 넘겼다가 엄청난 반전이 나타나 일본 전체가 망연자실 상황에 빠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한국과 일본 소재 업체의 운명을 크게 바꿔 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그들이 분통을 터뜨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태양광 업체들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공세에 나선 중국에게 크게 휘둘린 바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폴리실리콘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합니다. 중국 업체가 쓰는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40%가량 저렴했기에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 1kg당 80달러였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2016년 1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고 한국과 일본 대표업체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원가가 kg당 8달러임을 감안하면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중소업체들의 폐업은 이어졌고 대기업들도 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과 일본 폴리실리콘 대표 기업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우선 일본 도쿠야마는 말레이시아 공장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도쿠야마가 생소할지 몰라도 강제징용 전범 기업 명단에 올라 있는 기업입니다. 도쿠야마 사장은 태양전지 거품이 꺼지면서 원료 공장을 매각하게 됐다.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 자체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도쿠야마는 해당 사업으로 연간 수십억엔의 영업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쿠야마는 여러 기업에게 사업 양도를 타진했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한탄했습니다. 실리콘 업계가 엄청나게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설비 능력을 늘리려는 기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공장 인수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기업은 한국 OCI였습니다. 당시 OCI는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3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OCI는 2016년 해당 회사 지분 5천만 주 16.5%를 265억 원에 인수한 데 이어 2017년에는 나머지 지분 83.5%를 1680억 원에 모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쿠야마는 이 사업을 위해 2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약 2천억 원이라는 헐값에 넘긴 것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명문 도쿠야마의 2천억엔 투자에 슬픈 결말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2009년 설립돼 연 2만 톤 규모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OCI의 생산 능력은 5만 2천 톤에서 7만 2천 톤으로 올랐고 독일 바커 7만 8천 톤에 이은 글로벌 2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OCI가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은 원가 경쟁력뿐 아니라 지정학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인근 대형 수력 발전소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무역 분쟁의 3지대인 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중국, 미국 등에 수출할 경우 규제가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의 90% 이상을 수력으로 공급받았기에 우리나라보다 35에서 65% 저렴해 중국과 붙어도 할만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도쿠야마의 노하우와 첨단 기술을 흡수해 생산 효율은 더욱 극대화됐습니다. 그런데 적자 기업을 떠넘긴 도쿠야마는 한국의 능력을 무시하고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각 발표 다음 날 도쿠야마 주가가 16% 상승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OCI는 공장 매입 후에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위기를 겪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OCI 영업이익은 2011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 후 10년간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사업을 발빠르게 전환해 갔습니다. 2020년 군산에 있던 1공장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공장으로 전환했고 3공장은 생산을 멈춘 채 말레이시아로 이전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에 사용되며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고순도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발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OCI는 전기료가 중국보다 저렴한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집중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게다가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시켜
생산 능력을 연간 3만 톤 정도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OCI의 발목을 잡았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kg당 6달러 수준에서 최근 30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것입니다. 지난해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던 원인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밸류 체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중국 기업 점유율은 70에서 90%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 폴리실리콘 공장이 전력난 등의 저조한 생산을 보였고 원료인 메탈 실리콘 생산까지 동시에 줄어 가격이 폭등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권 문제 등으로 중국 신장 지역 펄실 수출을 억제했던 것도 이유입니다. 작년에는 중국 태양광업체 3곳의 패널이 미국 세관에 억류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호신실리콘이 생산한 원재료가 포함됐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호신실리콘은 위구르족 강제 노동에 연루돼 있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던 기업입니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폴리실리콘 원재료인 메탈실리콘 생산 1위 업체라는 점입니다. 중국 대부분의 태양광 업체들은 호신실리콘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과거 OCI도 호신실리콘 원재료를 사용한 바 있지만 현재는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 놔 피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자원 독점과 만행을 지속적으로 겪고 유럽과 중남미산으로 다변화를 해놨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 업체들의 수출길은 줄어들었고 OCI가 수혜를 입었던 상황입니다. 중국 태양광 업체들 또한 자국 소재 기업을 피해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1위 태양광 모듈 업체인 중국 진코솔라가 OCI와 스프성 계약을 진행했고 중국 론지솔라 또한 OCI와 9,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18년에는 중국 업체들에게 끌려다니며 저가 계약을 했지만 최근에는 OCI가 주도권을 쥐고 가격 인상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CI는 한국에 있던 유설기 5,000톤 규모를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4분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 톤 규모의 설비도 옮겨 생산력을 더욱 높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결국 OCI의 주가가 2020년 26,000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10만원 이상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2019년에는 1,800억 원대 영업적자를 보기도 했는데 작년에는 6,200억 원대 흑자로 돌아서며 10년 내 최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19.3%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OCI 주식을 연속으로 쓸어담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도쿠야마 주가는 2019년 고점 대비 현재 반토막 이상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2018년 15%에서 작년 9%대까지 빠르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부실 기업을 떠넘겼다고 안도하다가 기타 사업까지 망해버린 것입니다. 태양광 설치 수요는 2015년 56GW 대비 올해의 32GW 4배가량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웨이퍼 수요량보다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올해 대규모 폴리실리콘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미국과 서방이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OCI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게다가 OCI는 금호석유화학과 합작 사업을 추진해 제품 다변화를 진행하고 포스코 케미칼과도 합작해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광약품 지분 1,461억 원 11%를 이수해 제약 분야에 진출했고 북미에서는 현대차 그룹 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구축 및 실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도쿠야마가 포기해버린 말레이시아 공장 수익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발전량 비중에서 풍력과 태양광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를 넘긴 곳은 덴마크,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 총 50개국에 달합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50년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발전원 중 가장 많은 비중 4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OCI에게는 상당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국에게 모든 것을 뺏긴 일본은 심각한 전력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뛰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급하게 다른 전력 회사를 찾고 있지만 회사들이 접수를 정지해 폐업밖에 없다며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신전력 사업자들 또한 도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4개사가 도산했는데 2020년 두건에 비해서 7배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31개사가 사업 철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자기 발전소를 가지지 않은 채 전력 도매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형 전력회사 10개사가 각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전력 사업을 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자유화가 진행돼 2016년 4월 완전 자유화가 됐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갖추지 못해 석탄 및 석유 에너지 가격 상승에 취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까지 급락해 위기는 더욱 커져 있습니다. 4월 9일 기시다 총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국민에게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1만 개가 넘는 댓글로 전력 민영화에 분통을 터뜨린 상황입니다. 일본 대기업 전력회사 10곳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5년 중 최고치가 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년간 전기요금을 동결해왔고 최근에서야 약간 올리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일본 소매 전력기업 위기의 기회를 잡은 곳 또한 한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사업에 강점이 있는 한화큐셀이 일본 전력 소매 사업에 진출한 것입니다. 한화큐셀은 재생에너지를 앞세워 기존 전력 사업자와 경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국 가정을 상대로 한화큐셀이 대형 전력사보다 5%가량 저렴한 전기를 판매할 예정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한화큐셀은 2011년 일본에 진출해 최근 태양광 솔루션 큐슈프림을 출시했고 2017년부터는 교세라를 제치며 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 기업들의 잘못된 선택이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한국, 더욱 정진하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중국 전기 부족한데 무슨 전기가 싸다고 뻥이 심한 것 같군. 전범 기업들의 공장을 폭파시켜야 한다. 지구에서 흔적을 없애야 지구가 조용해진다. 전범 기업 말고도 일본 기업은 전부 다 한국 기업에 의해 쫄딱 완전 쫄딱 망해야 한다. 원래 섬나라는 고대 한국의 귀향지였고 속국이었다. 우연히 먼저 개화해서 서양 문물 카피해서 좀 잘 나갔지만 카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지. 창의성이 없는데 단순 수공업을 장인정신 운운하며 몇 대에 걸쳐 그대로 답습하는데 무슨 발전. 결국은 늦게 출발했지만 창의성 좋은 한국이 단연 더 발전하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